네, 지난 100여일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 이러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재기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패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을 길게 하지 않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제 책임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최백목 국장님,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제 오늘부터 당장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세 갈래 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죠. 아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네. 뭐 이제 그 당권에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학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재보선 뭐 이런데 재보선은 뭐 지금 저 22대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그렇죠. 재보선 얘기가 벌써 네. 나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어림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건 기약 없는 얘기고. 네. 자 이제 유학이냐 뭐 아니면 당권 도전이냐는데 당권 도전도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예.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네. 정권 심판론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 책임이 없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비대위원장 그만두자마자 한 두어 달 뒤에 두세 달 뒤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그때 당권에 도전한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마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총선 지고 전당대회 나가서 대표에서 만약에 낙선한다? 그러면 뭐 이제 정치판에서 완전히 이름 석자를 지워야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도박은 안 할 걸로 보고 유학도 하나의 대안이죠. 유학을 간다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야 어느 나라에 가든 뭐 어차피 뭐 공부를 많이 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쪽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 건 뭐 본인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네. 뭐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이고 뭐 그런 어느 나라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네. 뭐 유학을 가든 아니면 뭐 국내에 있더라도 뭐 봉사활동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제 신통방통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한 이후에 네. 뭐 여러 차례 그 어떤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물음표 얘기를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유학을 가든 아니면 국내에 있든 간에 네. 좀 정무적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뭔가 더 이 수업을 좀 많이 했으면 네.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를 위해서 네. 굉장히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최 국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이번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하나 맡아서 대통령이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뭐 부위원장 맡는 사회 통합을 위한 무슨 기구라든지 뭐 그런 자리로 갈 가능성. 그런데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간격이 거리가 네. 너무 멀어져서 지금 네. 윤 대통령이 그런 걸 맡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구상은 없던 일이 되겠죠. 없던 일이 됐다. 최병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선거가 끝난 뒤에 당 지도자가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아니 이재명 대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셈인데요. 지난번 대선 직후에 말이죠. 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학을 가는지 않고 오히려 보궐선거를 이제 선택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선택을 하셨던 또 다른 분이 이회창 전 대표예요. 아, 그렇군요. 이회창 총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총재라 그랬죠. 네. 이회창 총재와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은 아깝게 석패를 했던 경우예요. 아. 1,000만 표를 근접하거나 1,000만 표를 넘었던 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1,600만 표를 넘게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인구 증가가 물론 포함됐긴 하지만 네.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낙선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약간 좀 다른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지금 당권과 재보선 두 가지가 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 자맹을 할 가능성이 많고 다만 자맹이라는 게 그냥 뭐 시야에서 사라지는 의미의 자맹이라기보다는 네. 다음을 준비하는 자맹 그 가능성이 가장 높고 네. 아마도 실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좀 내실 있는 자맹을 한다 그러면 네. 뭐가 미스였는지 네. 윤석열 정부의 미스는 뭐였고 어떤 선거 과정을 좀 복귀하고 우리 바둑에서 복귀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복귀의 과정과 뭔가 전열을 재정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소장님, 그 예전에 어떤 분은 왜 수염을 기르면서 마치 탁발하듯이 전국을 이렇게 그 유랑했던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손학규 대표님 사례인데요. 예. 심지어 손학규 대표님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동안 토굴에 약간 들어가서, 이제 예, 토굴에서 생활.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너무 이제 좀 너무 튄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튀는 거라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디를 유랑하고 돌아다니고 간간히 뭐 언론 앞에 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더 한다 이런 뜻입니까? 다만 그러기에 유리한 방식은 외국에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당분간은 좀 언론 노출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가는 옵션이 유력할 수가 있다.